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섬유로프를 화물 자동차 짐거리에 사용할 때 작업 시작 전 조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길게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라면 안 쓰죠.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공구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하는 일. 두 번째, 작업 순서 결정하고 작업 직접 지휘하는 일. 세 번째, 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학교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로프 모르는 분들이 있던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우리 이제 뭐 초중고등학교 때 줄다리기 할 때 쓰는 밧줄과 비슷하죠?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섬유로프인 것이죠. 터널 등의 건설 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 그러니까 돌 떨어지는 거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야 할 조치사항 세 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법에 의한 정답이죠.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부석 제거, 그리고 록보틀 설치, 그리고 터널 지보공 설치가 되는 것이죠. 파일 타입 C 부마찰력이 생기는 집안을 골라라. 그러니까 파일은 이제 말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흙에다가 이제 말뚝 같은 거 박을 때 부마찰력이라는 것은 이제 지지층에 막힌 이제 말뚝의 주위 집안이 침하하는 경우 이제 말뚝 주변에 하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죠. 그게 이게 말뚝을 박을 때 이제 가만히 냅둬도 점점 밑으로 꺼지는 그 집안을 고르라는 거죠. 이거 문제 논란이 많죠.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이제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논란이 좀 많은데 1번 집안이 안밀 진행 중인 연약 점토 집안. 안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제 땅이 압축이 되는 거예요. 네, 밀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래서 이제 치마가 생기는 거죠. 부마찰력이 이제 잘 생기는 거죠. 이제 계속 꺼지는 거죠. 이거 맞는 거고. 점착력 있는 압축성 집안. 압축성 집안이니까 이제 치마가 생기죠. 밑으로 계속 꺼지죠. 근데 이제 부마찰력이 생기긴 하는데 잘 생기지는 않은 거죠. 어찌됐든 간에 생기는 건 맞는 거죠. 3번 사질토가 모래죠. 모래 집안이 이제 점성토 위에 놓인 집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래층이 있고 밑에 이제 점성토가 있는 것이죠. 점성토라는 것은 이제 진흙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제 밑으로 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마찰력이 잘 생기는 거고. 짚으면 치마에 따른 지하수가 저하되는 집안. 이 치마가 되는 거잖아요. 치마가 생긴다니까 이제 꺼지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부마찰력이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1, 2, 3, 4 다 되는 겁니다. 아마 그 2번 집안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던 걸로 되는데 생기긴 하는데 잘은 안 생기는 그런 거죠. 생기긴 합니다. 네, 그래서 1, 2, 3, 4 다 되는 것이죠. 집안의 전단 파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요런 게 있고 이제 표에 의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북부 전단 파괴. 요거는 이제 느슨한 사질 집안에서 생기고 또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고. 펀칭 전단 파괴, 뭐 관입 전단 파괴라고도 해요. 요거는 문제를 보면은 기초 폭에 비해 근입 깊이가 적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기초가 상당히 이제 느슨한 집안 위에 있으면은 이제 푸팅 기통 양편에서의 전단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짚을만의 히빙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심화 파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전반 전단 파괴. 전체가 모두 전단 파괴되는 현상인 것인데 여기 정의를 보시면은 집안상의 구조물이 과도한 치마로 파괴되기 전에 활동만을 따라서 전면적으로 흙에 극한 전단 강도가 발휘되는 형태의 집안 파괴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것이죠. 전단 파괴. 주로 이제 굳은 사질토 및 점토 집안에서 발생한다. 그것도 이제 전반 전단 파괴가 이제 발생 집안이 굳은 사질 집안 그리고 굳은 점토 집안에서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 3, 4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14년 동안에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력에 의한 화물 운반 시 준수사항 두 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뭐 쓰셔도 되는데 18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할 것. 두 번째,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화물을 들고 운반하지 말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화물, 이거 화물이 아닙니다. 이거 오타가 아니에요. 화물이에요. 비행기 수화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력 운반하 역시 하역할 때 준수사항 세 가지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길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 못 외우죠. 저라면 안 외웁니다.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등은 직립 유지할 것. 두 번째, 조급하게 던져서 하역하지 말 것. 세 번째, 중량물을 허리 높이에서 하역할 때 도움받아 안전하게 하역할 것. 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을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자, 고소작업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소작업대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TL 현장 용어로 뭐 렌탈 이러는데 이거를 이제 시험지에서 이제 답안으로 쓴다. 그러면 이제 오답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법에 의거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소작업대가 있고 고소작업차가 있는데 다릅니다. 이게 이제 고소작업차인 거죠. 바가지차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명확히 고소작업대라고 쓰셔야 돼요. 그럼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길게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다 못 외우죠. 그래서 이제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작업대 가장 낮게 내릴 것. 두 번째, 작업자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세 번째, 이동 통로 요철 상태 등 확인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드리고 이제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작업대 관련 문제에서는 이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쓰셔도 되는데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배수시설 설치할 것. 두 번째, 도로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세 번째, 차량 속도 제한 표지 부착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사용 가설도로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별거 없습니다. 요거예요, 그냥. 공사장에서 이제 길 파놓는 거. 이런 거죠. 무튼 정답은 그렇습니다.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거푸집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제 쿠키 틀 생각하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반죽 넣고 이게 시멘트고 이 틀입니다. 고정시켜주는. 이렇게 고정시켜준 다음에 이게 거푸집이죠. 그래서 가지고 이제 시멘트 넣어가지고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이제 이거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자면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제 나온 문제죠. 보면은 이제 거푸집 및 지보공 뭐 동바리의 해체는 순서에 의해 실시해야 하며 A는 안전 담당자죠. 여기 쓸까요? 네, 안전 담당자. 거푸집 및 지보공 동바리는 콘크리트 자중은 이제 자체 하중이에요. 및 이제 시공 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않아야 된다. 3번,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다음 항목에 정하는 사양을 유념하여 작업해야 된다. 해체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를 차동토록 해야 된다. 거푸집 해제 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 금지 시켜야 된다. 그리고 상하,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제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작업을 해야 된다. 보호 또는 이제 슬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고요. 슬라브는 이제 슬래브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이제 천장을 이제 만들 때 이것들이죠. 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거푸집으로 이제 동바리 고정시켜 놓고 시멘트 발라 놓고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장이 곧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습니다. 깽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래요. 깽폼이 뭐냐면 이제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종류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주로 고층 아파트에서와 같이 평면상 상하부 동일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거푸집 설치 해체 작업 및 미장, 치장,
작업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길게 다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라면 안 하죠.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작업 절차를 미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두 번째, 갱폼의 고정 철물 이상 유무, 수시 점검할 것. 세 번째, 조립 시 갱폼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 작업 실시할 것. 네 번째, 인양 시 작업 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 인양 작업하지 말 것. 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을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업주가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게 시스템 비계입니다. 일반 비계랑 비슷한데요. 뭐냐면은 시스템 비계는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 여기 부분 만들고 여기 부분 만든 다음에 현장에서 여기 두 부분을 이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자면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할 것. 두 번째, 비계 밑단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밀착되도록 할 것. 세 번째, 벽 연결재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이 가공전로를 뭐라 생각하면요. 전봇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깃줄 있는 거. 그렇게만 아셔도 충분해요. 자,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가공전로 이설. 두 번째, 절연용 방호구 설치가 되는 것이죠. 발파 작업을 하는 사업장 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할 때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자,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다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라면 안 쓰죠. 네.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갱 내로 운반할 때 정해진 상자 사용할 것. 두 번째, 폭약과 내관은 1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말 것. 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저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콘크리트 파쇄용 화학류 취급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길게 다 외워가지고 낑낑대면서 이렇게 답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공 순서는 화약 취급 절차에 의한다. 두 번째, 파편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해야 된다. 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해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해 해체하는 공법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도 칭찬 안 해주죠.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을 것. 두 번째, 회전날에 접촉 방지 커버 부착할 것. 세 번째, 회전 구조부에 윤활유 주유해 둘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타워 크레인을 와이어 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써라. 타워 크레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타워 크레인입니다. 뭐 아파트 공사할 때 이런 거 몇 개씩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문제를 들어가 볼까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쁜 거 골라 쓰면 되는데 이게 이쁘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은 한번 보자면은 이것들 길게 다 쓰셔야 돼요. 그렇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조사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 설치할 것. 두 번째, 와이어 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가공전선은 그냥 전깃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봇대. 세 번째, 와이어 로프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 사용할 것. 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해체 작업에 따른 공해 방지 중 해체 공사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4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길게 다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라면 안 쓰죠. 네.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방진 목적 가시설 설치할 것. 가시설을 이제 임시로 설치한다 이런 거죠. 두 번째, 공기압축기는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것. 세 번째, 전도공법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해 중량 최소화할 것. 네 번째, 현장 내에선 대형 부재로 해체하며 장 외에서 잘게 파쇄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을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적합한 시멘트 명칭을 써라. 한중공사에 적합한 시멘트, 그리고 해수공사에 적합한 시멘트. 이건 뭐 쉽게 말해서 겨울에 적합한 거. 이거는 뭐 바다나 물 있는 데에서 적합한 거인 거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은 1번의 답은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이고 2번은 이제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만 외우시면 돼요. 왜냐? 14년 동안에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즉 뭐다?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위험 조정 기술 4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정답이죠. 위험 감축이 있고 이거 보유가 아니고 위험을 보유하면 위험하죠. 네. 위험 보류, 그리고 위험 회피, 그리고 위험 전가가 있죠. 뭐 위험 전가의 예로는 이제 보험 드는 거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교량, 그러니까 다리죠. 다리 건설하는 것 중에 이제 PGM 공법과 PSM 공법을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은 문제였어요. 엄청난 많은 문제였는데 일단 답으로는 이제 PGM 공법은 교량 상부 구조를 미리 만든 긴 걷어로 하나씩 조립하는 공법. G가 이제 걷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자동차들 지나다니고 걷어는 뭐냐면은 요 뭉텅이 단위로 이렇게 조립한다는 거고, PSM은 이제 교량 상부 구조로 미리 만든 짧은 세그먼트, 그러니까 S죠. 하나씩 조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옮기고 여기 한 검 조립하고 이렇게 조립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정관리 네트워크 공정표 2가지를 써라. 정답으로는 이 2가지 쓰라고만 돼 있죠. 설명하시오가 아니고 요거만 쓰면 되는 거죠. CPM 공법, 그리고 스팔트 공법, 그러니까 PERT 공법이 되는 것이죠. 뭐 설명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공법의 이름을 쓰시오. 연학 집안의 구조물을 구축할 시 그 집안의 흑사키 등으로 미리 제하를 하여 안밀치마를 일으켜 안정시킨 후 흑사키를 제거하고 구조물을 축조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프리로딩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흙이 있죠. 여기에다 이제 건물 지을 거래요. 그러면은 이제 흙을 쌓아놔요, 일부러. 이제 흙 무게 때문에 이 땅이 좀 꺼질 거 아니에요. 그쵸? 안밀이 진행되는 거죠. 여기가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침하될 것을 막는 거죠. 애초에 건물 짓기 전에. 그래서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조물을 박는 거죠. 일단 흙을 이제 걷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다음에 구조물을 박는 건데, 문제점이 이제 흙을 쌓고 이제 여기 자체 하중으로 내리 까는 거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프리가 이제 예비의, 뭐 미리, 사전의 이런 거잖아요. 로디가 이제 부하. 그러니까 미리 이제 부하를 시킨다. 미리 흙을 넣어서 흙을 쌓아서 미리 부하시켜서 무게로 이제 내리 깐다. 여기 좀 단단하게. 이런 뜻입니다. 프리로딩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흙막이 공법을 흙막이 지지 방식과 구조 방식으로 구분할 때 종류를 각각 3가지 쓰래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흙막이 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 뒤에 흙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래요. 그래서 이제 구조 방식은 뭐냐? 이 흙막이 벽의 재질하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이고, 지지 방식은 흙막이 벽을 어떻게 지지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 방식을 먼저 보자면은 자립식 공법 있죠? 이건 뭐냐면은 흙막이 벽아, 너는 이거 혼자서 버틸 수 있으니까 그냥 냅둘게, 이거예요. 버팀대 공법은 뭐냐? 이제 스트러트 공법이라고도 하는데, 흙막이 벽아, 너가 조금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지지를 해줄게. 뭐냐면은 경사식은 이렇게 철판 같은 거, H핀 같은 거를 또 박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지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 수평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또 스트러트를 넣은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스트러트라고 해요. 어스 앵커는 앵커 있죠. 우리 앙카볼트 같은 거. 박아요. 럭볼트 같은 거를. 그러면은 여기 흙이죠. 이게 안에다가 이제 야객을 넣거든요. 그럼 이게 고정이 됩니다. 굳어가지고. 그럼 결국에 이게 벽체랑 하나가 된 거죠. 흙이.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고. 타이로드 공법은 또 이것도 별거 없어요. 요 뒤에다가 한 3, 4m쯤에다가 여기 또 따로 이렇게 말뚝을 또 박아요. 이거를 이제 뭐 엄지 말뚝이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되는데, 이거를 박은 다음에 우리 케이블 타이어 있죠. 하나랑 하나를 이렇게 쫙 묶어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와이어 로프가 되는 거죠. 와이어 로프로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묶어요. 짱짱하게. 그러면은 이게 넘어질 일이 없겠죠. 이걸 넘어뜨리려면 이걸 넘어뜨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흙의 힘들도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타이로드 공법.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지 방식이고, 그럼 구조 방식은 뭐냐? H 파일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흑막이별 여기를 이제 위에서 보면은 H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토르판이 있거든요. 위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 여기 앞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있고, 토르판이 있고, 이렇게 있고, 토르판이 있고, 이렇게 있고, 토르판이 있고, 이런 겁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여기 뒤에 흙들이 있는 거고, 이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요 공간들 있죠. 요게 흙을 잘 쌓아야 돼요. 왜냐? 여기 흙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흙들이 쭈르륵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속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실리겠죠. 그럼 이거 꼬꾸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뒷체움, 이걸 뒷체움이라고 합니다. 이 뒷체움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H8 공법이었고, 지하 연속법 공법은 이제 슬러리 월 공법이라고 합니다. 네, 슬러리 월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시멘트 원형 기둥 같은 거 박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역타공 공법은 이제 지하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물 받고, 여기에 이제 흙 못 오게 하는 거고. SCW 공법은 이제 소일 시멘트 월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여기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고, H빔 같은 거 이거 해가지고 시멘트 굳어가지고 이제 벽으로 만드는 거고, CIP 공법도 이제 원기둥 해가지고 막는 것이고, 강제 널말뚝 공법은 뭐냐면은 시트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위에서 본 거죠. 요거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뒤에 흙들이 있겠죠. 이거예요. 그냥 시트 파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는 거죠. 이렇게 생겼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재질이 철판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질이 철판이다 보니까 차수성이 겁나리 좋은 거죠. 이게 이제 강제 널말뚝 공법이 되는 것입니다. 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정도만 알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지 방식으로는 이제 자립식 공법, 어스 앵커 공법, 버틴 떼시 공법, 평경사 써셔도 되고, 즉 구조 방식에서는 이제 CIP는 이제 제가 말을 안 들었네요. Cast in Place File이라는 뜻이, 원기둥 같은 거 이렇게 박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SCW 공법, 그리고 H8 공법이 되는 것이죠. 해당하는 공법의 명칭을 써라. 흙막이벽 등의 배면을 원통형으로 굴착한 후에 인장재와 그라우트를 주입시켜 형성한 앵커체에 긴장력을 주어 흙막이벽을 지지하는 법. 앵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1번은 어스 앵커 공법이죠. 이거는 이제 지지 방식의 영어. 이게 뭐냐면은 흙막이벽이 딱 있고 흙들이 딱 있고, 요 흙들을 이제 여기로 못 가게 하는 거죠. 스앵커는 이제 지지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이제 볼트 같은 거 박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지지되게. 자, 2번. 지하의 굴착과 병행하여 지상의 기둥보 등의 구조물을 축조하여 지하 연속벽을 흙막이벽으로 하여 굴착하는 법. 이거를 이제 탑다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역타공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지하까지 파가지고 이제 구조물 넣고 이제 여기를 막는 거죠. 그리고 3번 볼까요? 흙막이벽 오픈컷 굴착부 주위에 흙막이벽을 타입하고 와이어로프나 강봉을 적용하는 버팀목 대신 굴착부 박에 묻어 볼트로 체결하는 거고, 이걸 이제 타이로드라고 하죠. 타이로드 공법.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지지 방식에 의한 거고, 요거는 저 뭐냐? 구조 방식에 의한 거죠. 흙막이벽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넘어지는 거를 방지하는 거죠. 흙막이벽이. 자, 이거 이제 지지 방식인데, 한 3, 4m 뒤에다가 말뚝을 또 박아요. 이거를 이제 엄지 말뚝이라고 하는데, 요 우리 케이블 타이 아시죠? 케이블 타이. 어디랑 어디를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쭉 묶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제 케이블 타이가 이제 와이어 로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짱짱하게 이렇게 막 묶어요. 그러면 이게 안 넘어지죠. 왜냐? 이걸 넘어뜨리려면은 이거의 힘도 있어야 되고, 요거의 힘도 있어야 되고, 요 뒤에 힘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넘어가겠죠. 이게 이제 타이로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은 어스 앵커 공법, 2번 탑다운 공법, 3번 타이로드 공법이 되는 것이죠. 비탈면 보호 공법 종류 4가지를 써라.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제 그냥 공법 종류죠. 보호공법이죠. 식생구멍공. 이거를 많이들 모르시던데, 식생은 이제 식물 심는 거예요. 식물 심어가지고 식물 뿌리가 이제 짱짱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비탈만을 보호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뿜어 붙이기는 이제 시멘트 이렇게 뿌려가지고 단단하게 하는 거죠. 블록공은 뭐 블록 같은 거 이렇게 넣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쁜 거 고르면은 이제 배수공, 돌쌓기공, 식생구멍공, 뭐 식생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뿜어 붙이기공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사질토 집안의 계량 공법 5가지를 쓰시오. 사질토죠. 모래 같은 재질이죠. 정답은 이제 동자진 공법, 폭파 다진 공법, 뭐 진동 다진 공법, 전기 충격 공법, 약액 조이 공법이 있죠. 요거는 이제 뭐 엄청 큰 쇠판 같은 거를 이제 위에서 이제 밑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가 이제 단단해지겠죠. 안밀이 돼서. 폭파 다진 공법도 이제 터트려가지고 이제 안밀이 되는 거죠. 그 충격파 뭐 그런 걸로. 진동 다진 공법은 이제 진동시켜가지고 이제 안에 이제 공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흡입자가 있으면은 여기 안에 공간들. 이거들을 이제 없게 만드는 거고. 전기 충격도 뭐 전기 이용하는 거겠죠. 약액 주입은 약을 넣어가지고 굳게 만드는 거겠고. 동다진 공법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이제 동다진 공법이에요. 이게 딱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뭐 무슨 뭐 럴커 버로우탄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것들을 이제 계속 하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 단단해지는 거죠.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해가지고 툭 떨어뜨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토목공사 다진기계에 따른 다진공법 3가지를 쓰시오. 네, 정답으로는 이제 동다진공법, 영상 보여드렸죠. 폭파다진공법, 그리고 진동다진공법이 있는 것이죠. 이거 진동다진공법 이제 롤러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죠. 건물 등 해체공법 종류 5가지 쓰시오. 이렇게 잡이 될 수가 있죠. 전도는 이제 넘어뜨리는 거죠. 건물을 그냥. 화약에 의한 해체공법, 그리고 유압력에 의한 해체공법, 기계력에 의한 해체공법, 그리고 제트력에 의한 해체공법이 있는 것이죠. 건물 등 해체공법 중 유압력에 의한 해체공법 종류를 3가지 쓰시오. 유압력은 그 기름 압력이죠. 우리 뭐 지게차나 크레인이나 뭐 양중기나 뭐 그런 것들 다 유압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키 공법이 있고 앞세기 공법이 있고 대형 브레이커 공법이 있는 거죠. 이거 명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정답입니다. 구조물 해체 공사 시 해체 작업용 기계구기 종류 5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지침서에 있는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이쁜 거 쓰자면은 첫 번째 앞세기, 두 번째 팽창제, 세 번째 절단톱, 네 번째 절단 줄톱, 다섯 번째 화염 방사기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거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도로 터널 제1종 시설물의 종류 3가지를 써라. 이게 법에 의거한 정답이죠. 표이자. 보면은 1종이니까 여기죠. 그래서 정답은 3차로 이상 터널, 두 번째 연장 1km 이상 터널, 세 번째 터널 구간 연장 500m 이상 지하차도가 되는 것이죠.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종류 및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표이자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A, B는 이제 물체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그리고 두 번째는 AE가 있죠. 물체 낙하 비례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그리고 세 번째 AB는 물체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죠. 그래서 보면은 A가 뜻하는 건 뭐냐면 낙하 비례예요. 낙하랑 비례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죠. 뭐 어떤 물건이 떨어졌어요. 머리 위로. 이게 낙하고 사람이 이렇게 있죠. 크레인으로 이제 와이어 로프 같은 거, 철근 같은 거 인양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옆을 팍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례죠. 그 제 형태로는 요즘에는 이제 맞음이라고 처리가 돼요. 맞음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보면은 B는 이제 추락, E는 이제 감전, 뭐 일렉트로닉. 그래서 이제 A, B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A는 이제 낙하비례, 그리고 B는 추락. A는 이제 낙하비례, 그리고 E는 감전. 그리고 A는 낙하비례, 그리고 B는 추락. 그리고 E는 감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제 추락을 비추한다. 비추천한다. 네, 당연히 비추하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원은 이제 뭐 주요 상황, 뭐 이게 법령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7000V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방진 마스크의 포지 표율을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있는 표인데요. 보면은 분리식에 따지면은 특급은 99.95 이상, 1급은 94 이상, 2급은 80 이상이고요. 안문부 여가식의 특급으로는 99 이상, 1급은 94 이상, 2급은 80 이상입니다. 즉 특급만 달라요. 안전대 종류 2가지와 사용 구분 1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표이죠. 그래서 보면은 안전대 종류로는 이제 벨트식과 안전그네식이 있고 사용 구분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쁜 거 쓰시면 되죠. 저는 이렇게 답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벨트식
이 뭔지. 요게 이제 벨트식 안전대입니다. 그리고 안전그네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안전그네식이죠. 무튼 정답은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풀어볼게요. 알맞은 보호구 이름을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는 안전모고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은 안전대. 물체의 낙하 충격,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화. 물체의 흩날림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는 보안면. 감점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는 절연용 보호구. 마지막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는 이제 방열복을 착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아요. 네, 정답은 이렇습니다. 고체 상태 흙이 침수되면 다시 액체로 되지 않고 흙의 입자 간 결합력이 약해져서 붕괴되는 현상을 쓰시오. 이거를 이제 비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이게 생기면 이제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높죠. 정답은 비화작용이었습니다. 파이핑 현상의 정의를 쓰시오. 파이핑 현상이 뭐냐면요. 일단 보일링 현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흙막이 벽이 있죠. 여기에 이제 수두차로 인해서 이제 그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액상화가 되는 거죠, 보일링은. 그래서 이제 올라온 모래가 이제 부글부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물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이 자체적으로 관처럼 이렇게 만들고 또 흙막이 벽에 틈새가 생기면은 이 사이로 이제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이게 이제 파이핑 현상입니다. 파이프가 이제 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스스로 이제 관을 만들어서 이제 뿜는다. 이게 파이프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일링 현상으로 인해 집안 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이제 흙이 세굴되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흙의 뭐 동상, 동결 현상 지책을 4가지 쓰래요. 일단 동상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동상 걸렸다 이거예요. 어는 거죠.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이제 토충수가 얼어서 이제 부피가 약 9% 정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죠. 우리 이제 액체물 있다가 이제 얼음이 되면은 부피가 증가하는 거는 아시죠? 그겁니다. 그래서 방지책으로는 첫 번째 이제 배수충 설치, 두 번째 단열 재료 삽입, 세 번째 모간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을 둬 동상 방지, 네 번째 모래자갈과 같은 미동결성 재료를 사용해 동상 방지가 되는 것이죠. 흙의 동상현상 발생 원인, 그러니까 주요인자 3가지를 쓰시오. 투수성과 지하 수위, 그리고 모세관 상승고 크기가 되는 것이죠. 흙의 연화현상 방지책 2가지를 써라. 연화현상이 뭐냐면은 얼은 땅이 이제 녹아가지고 이제 물이 생기는 것이죠. 동결대 집안이 이제 기온 상승으로 녹기 시작해서 녹은 물이 적절하게 배수되지 않으면은 집안이 연약해지고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방지책으로는 첫 번째 지표수 유입 방지, 두 번째 동결 부분 함수량 증가 방지가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이제 동결 깊이 아래에 배수층 설치가 되는 것이죠. 히빙 현상의 정의와 발생 원인 3가지를 써라. 이게 정답이죠. 정의는 이제 연약한 점토 지반을 굴착할 때 굴착 배면의 토사 중량이 굴착 저면 이하의 지반 지지력보다 클 때 발생하는 현상이 되는 것이고, 발생 원인으로는 이제 흙막이 내외부 중량차, 흙막이 벽 근입 깊이 부족, 흙막이 벽 배면 지반 상재하중 증가가 되는 것이죠. 보일링 현상의 정의와 방지책 3가지를 써라. 정의로는 이제 사질토 지반 굴착 시 굴착부와 지하수의 차가 있을 때 수두차에 의해 삼투압이 생겨 흙막이 벽 근입 부분을 침식하는 동시에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르는 현상이다. 방지책으로는 이제 흙막이 벽 근입 깊이를 증가시키고 흙막이 벽 배면 지반 지하수의 저하를 시키고 흙막이 벽 배면 지반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이거를 지지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히빙은 흙 때문에, 위에 흙 때문에, 그리고 보일링은 여기 안에 물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물이랑 모래가 섞여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모래가 부글부글 막 끓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입 깊이 여기를 좀 더 받거나 흙막이 벽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굴착 지반의 이상현상 중 히빙과 보일링의 원인이 되는 지반 종류를 써라. 희점보사 라고 했었죠. 히빙은 점토질, 보일링은 사질토. 그래서 히빙은 연약한 점토지방, 보일링은 연약한 사질토 지방도 됩니다. 그냥 사질토 지방도 되고. 정답은 이렇습니다. 시멘트 품질 시험의 종류 5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이쁜 거 골라 쓰면은 첫 번째 분말도, 두 번째 안정도,
세 번째, 수화열, 네 번째, 응결 시간, 다섯 번째, 압축 강도가 되는 것이죠. 법에 의해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네 가지를 쓰시오.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 있고, 뭐, 안전 인증 대상이 있고, 또 안전 검사 대상이 있고, 구조부분 변경 가능한 대상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거 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요게 하나여도 기계 설비인지, 방호장치인지, 보호구인지 이것도 구분을 다 하셔야 되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보면은 여기죠. 여기에 한해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쁜 걸 골라 쓰면은 혼합기, 파쇄기, 인쇄기, 컨베이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